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심리 설문 같은 걸 간단하게 했어요. 뭐 실태조사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태라는 답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랑 오빠한테 이제 치료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화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가 정신과를 가냐.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해가지고 따라나간 건데 내가 왜 이런 데를 와야 되나. 아무래도 저도 그때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편견대로 정신병은 이상한 사람만 걸리는 병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정신병자냐? 왜 이 정신병원에서 뭐 진상을 부린다든가 난동을 피운다든가 뭐 이런 걸 좀 되풀이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인정을 한 게 이 50명 되는 정신병자 중에서 진짜 정신병자는 나구나라는 것을 좀 깨우치게 됐어요. 거기에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제 또래 20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초등학생 분들도 계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미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공포 영화나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정신병원만 11번 갔다 왔다 그래서 정신병원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골절이 되면 정형외과를 가든지 아니면 뭐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내과를 가든지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진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게 변화한 것 같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남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싶은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를 알아가고 있느라 계속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치료를 받는 가장 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싶다. 근데 이제 우울증도 보면 기질상 또는 환경상 그것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약간 불안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도 역시 그 완벽함과 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약간 그 불안도 높을 수 있고 강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유전 영향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요. 그런 기질들은 사실 타고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까 양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불안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의 모습을 모델 삼아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그렇지. 엄마는 보면서 배우니까. 작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가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같이 손잡고 온 환자들이 있어요. 부모 손잡고 온 둘이 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의 문제로 오는데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파고들다 보면은 어머니와의 관계, 나아가 어머니의 문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에 어머니까지 저랑 같이 치료를 받게 되는 30대가 되어서도 어머니 같이 오시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전히 그 문제가 그분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에 이제 기질이란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의 심리적인 부분 이거 세 개가 사실은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 그 학생에게 최고의 치료법은 사실은 전학이에요. 네, 환경을 바꿔주는 게 최고겠죠. 회사에서 너무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 역시 그러면 그냥 이직하거나 그만두시는 게 역시 최고겠지만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더라도 그러면 그분의 현재 이 뇌 속의 실제로 기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의 심리적인 부분 나머지 두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세 가지가 이렇게